안녕하세요. 재테크 삼촌입니다. 새해에도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알찬 재테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24년도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올해 마지막 12월 기준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까일 것입니다. 지난 11일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기대치 3.2% 대비 조금 높은 3.4%가 나와 금리 인하 시기가 3월에서 2분기로 늦어질 수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1월 11일 기준 미 금융시장의 3월 금리 인하 전망 비율은 65%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12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 수치가 발표되었는데 전월 대비 0.10% 하락하여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높이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10% 상승이었으니까 0.2%가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이고 3개월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것인데 이 점을 반영해서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76%까지 반등했습니다. 이리저리 외신들과 전문가 전망을 종합해보면 24년도 말에는 미국 금리가 현 5.5%에서 최소 4.25% 정도, 그리고 한국 금리는 현 3.5%에서 최소 3% 정도까지는 내려간다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 23년도 1월부터 계속 동결했기 때문에 내릴 때도 천천히 내려야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중간에 노이즈가 좀 있겠지만 금리 정점은 지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 도래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존 채권 중심 투자자들은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저축은행 1년 예금 금리도 4%대가 사라지고 신용등급 A등급의 장외 채권 수익률도 4% 후반대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소개드린 월 지급식 중심의 고수익 채권인 삼척블루파워, 롯데손해보험, SK인천석유화학, CJCGV 고수익 채권도 금리 인하 전망을 반영해서인지 이자 지급 직후에도 가격이 별달리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매각이 삐걱거리는 롯데손해보험 채권마저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월 지급식으로 이런 이자를 주는 채권은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렵다는 인식에 개인들이 많이 사모으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고수익 채권을 매입하신 분이라든지 혹은 안전자산으로 채권 매수를 생각했지만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고려할 만한 대체 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입니다. ETF이다 보니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입니다. 주가가 매일 변동되니 당연히 손실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혹독한 조정을 거쳤고 앞으로 전개될 금리 인하 호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섹터가 부동산 인프라와 리츠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ETF는 중장기적으로 주가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위에서 언급된 고수익 채권의 수익률 7%를 맞출 수 있고 매월 배당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담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미래에셋에서 만든 최초의 리츠 ETF 상품으로 규모도 3천억이 넘어 비슷한 성격의 ETF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리츠나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상품인데 재간접형이란 건 펀드 자금을 채권이나 주식 등 개별 상품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각 개별 상품을 담은 펀드 자체를 여러 개 담음으로써 위험의 분산을 극대화시킨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맥쿼리 인프라가 배당이 좋지만 맥쿼리도 남고 있는 일부 자산의 운용 계약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운용이 불가해지고 배당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죠. 실제 고속도로, 터널 같은 인프라 투자 비중이 큰데 25년부터 협약기간 만료가 다가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맥쿼리 ETF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라면 급격한 배당률 하락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이런 펀드를 여러 개 담은 재간접형 상품 가입자는 개별 펀드의 악재가 발생해도 데미지가 미비하다는 것이죠. 주식 종목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성격의 주식을 여러 개 담고 있는 ETF가 더 안정성이 있고 ETF 한 개보다는 여러 개의 ETF를 담고 있는 재간접형 ETF가 안정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종목은 14개의 부동산 리츠 및 인프라 ETF입니다. 맥커리 인프라와 SKL 리츠 비중이 가장 크며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SKL 리츠만 분기 배당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맥커리 포함 나머지 구성 종목은 1년에 2번 정도, 즉 반기 배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상품을 매수하면 맥커리 ETF 구매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배당률이라고 편의상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ETF에선 분배율입니다. 편의상 배당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배당률을 보면 19년 7월 상장되어 20년에 5.5%, 21년도에 5.40%, 22년도에 약 6.7% 정도입니다. 배당률이란 게 주가와 연동되니 매년 배당금 자체가 올라가는지가 중요합니다. 22년도 10월부터 분기 배당에서 월 배당으로 전환되었고 배당금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도를 살펴보면 총 311원이 배당되어 7.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은 월 배당금이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1년에 2번 나오는 반기 배당금을 월별로 스프레드하여 지급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월 배당이 많아도 주식 손실이 발생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배당주 투자는 매수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입니다. 최고가는 코로나 이후 저금리 기조로 6,029원을 찍었으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4,000원을 잠깐 끼었다가 다시 반등 중인 것입니다. 개별 리츠 주가가 금리 인상으로 반토막 난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상장 리츠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가 월봉 기준 차트입니다. 코로나 이후 월봉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ETF가 최고가 5,823원 대비 현 주가 4,340원으로 하락률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SKL 리츠는 7,199원 최고가 대비 현재가 3,890원으로 마이너스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ESR 캔달 리츠는 고점 대비 무려 61%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장 리츠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개의 리츠를 모아놓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상품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상업용 대출금리가 이전 대비 최고 2.5배 정도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투자자는 이자 갖고 나면 남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일전 영상 부동산 신탁편에서도 설명했듯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할 때 순수한 투자자금 즉 에쿼티 비중은 절반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1,000억짜리 건물을 산다면 최소 50%는 대출, 나머지는 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대출 이자가 금리 상승으로 2배가 되면 해당 부동산 펀드나 리츠 투자자는 별로 건지는 게 없게 됩니다. 당연히 주가도 급락하고 배당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금융 비용을 아끼려면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유상증자로 인해 리츠 주가가 더 가파르게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SKL 리츠죠. 작년 하반기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잘 버티던 주가가 일시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금리, 유상증자 등 최악의 시련을 넘기고 금리 인하로 인한 여러 과실을 기대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츠 상장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고 적립식으로 재간접형 리츠 ETF를 모아간다면 주가 상승과 고배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타겟 가격은 얼마로 봐야 할까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주가 일봉입니다. 조만간 120일과 60일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완성될 것 같은데 4,200원 아래로 떨어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배당도 상승 기조가 이어질 거로 보여 4,200원 선에서 매수한다면 배당률은 7.5%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각종 목표가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금리 하락이 본격화되기 전에 저평가 리츠 ETF에 주목하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1, 2년 혹독한 리츠 실현 시기를 거치면서 차입 구조 다변화와 차입 안정성이 확대되어 주가 변동성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꼭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 채권 투자로 나오는 이자를 월 생활비로 사용하고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원금의 가치는 매년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도 올라가면서 실물 자산 가격도 등락을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만큼 가격이 올라 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 투자에 있어 이런 실물 자산 투자와 같은 것이 배당주 투자입니다. 채권 이자처럼 정해진 이익 즉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으로 원금 가치 보존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고전적인 채권 투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나이와 성향, 수익의 재투자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 부분은 배당주 투자로 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별 상담을 요청하신 은퇴자분들께는 이미 로직을 설명해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률, 안전한 투자를 하더라도 몰빵 투자는 반드시 피하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